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드 추가 금리 인하 단행, 물가 안정 문구 삭제, 퀄컴 얀브랜드 실적 발표입니다. 대선에 이어서 바로 FOMC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게 사실 그 개표가 너무 싱겁게 일찍 끝나버려서 사실은 지금 많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굉장히 개표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FOMC와 겹치는 상황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 최종적인 그 집계만 남아있죠. 사실 그 하원 뭐 몇 개 남아있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파월이 트럼프가 임명했는데 중간에 조금 둘이 어긋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가 뭐 자기가 주식을 더 잘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식을 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타이밍은 내가 더 나으니까 FOMC 회의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해야 된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실제로 갑자기 뭐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서 내가 FOMC 들어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 내 얘기도 넣어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계속해서 약간 여론 밖에서 압박을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파월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딱 제가 관상은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법에 쓰여 있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이제 궁금하죠. 트럼프가 과연 임명을 다시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만장일치였잖아요. 저번에 보우먼 이사 혼자 반대했는데 보우먼 이사가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그 보우먼 이사가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도 느꼈지만은 여자 대통령은 그 미국에서조차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투자가에서 뭐 투자가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리가르드 IMF나 아니면은 재무부 앨런이나 뭐 여기까지는 여성의 진출을 허용하는데 대통령만은 아직도 국민들이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보우먼 이사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FOMC 의장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아예 넘사벽이고 이제 2번 실패했기 때문에, 힐러리 해리스 2번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연달아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3, 4번이면 끝이기 때문에 아예 여성은 접근도 못 해요. 이러다가는. 그러다가 이제 FOMC 의장 혹시 잘 보이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거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저번에 50bp B컷 쳤을 때는 트럼프가 자기가 그때는 정권을 잡기 전이었으니까 물론 자신감은 있었죠. 그때도 자기는 된다 이랬지만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 신분이지만 50bp를 친 거를 가지고 이제 욕을 했죠. 왜냐면 그때는 바이든 정부니까 아무래도 이 나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나빠서 생각했는지 나쁘게 얘기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심중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50bp B컷을 치니까 야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저렇게 금리 인하를 많이 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선인이 됐잖아요. 근데 당선인 되니까 이제 베이비 컷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좋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자기가 4년을 집권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지금은 또 무슨 코멘트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우먼 이사는 저번에는 이제 존재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 이제 봐라 나는 혼자 이제 반대한다. 봐봐 이렇게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막 이렇게 치면 안 된다. 이 지금 아직 바이든 정부인데 이렇게 치면 안 된다. 도움이 된다. 혼자 만장일치해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가 이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인 됐으니까 여기서 굳이 뭐 또 반대를 해서 눈에 띌 필요는 있나. 한번 뛰면 됐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야망이 있는 여성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겠죠. 2026년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만 안 저지르면 돼요. 지금 트럼프의 그 영화가 나서 트럼프가 막 고소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트럼프가 어떤 악마의 변호사와 함께 손을 잡아서 순수했던 트럼프가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재벌이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칸 영화제에도 초청됐는데 그게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고소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절대 죄를 짓더라도 절대 죄를 졌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다 이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송에서 다 이겨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2026년에 과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동안 살아온 길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뭐 법적인 조문을 받는 어떤 악마의 변호사가 또 탄생해서 그 극 중에 있는 변호사는 이미 사망을 했어요. 에이즈로.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또 다른 거대 변호사 군단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법적인 조문을 받아가지고 그쵸 중간에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봐야겠고요. 지금 이 모습은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라고 되어 있죠. 그 시티 우리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 뭐 시티뱅크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잖아요. 시티에서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경제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일단은 0 이상이죠. 0 이상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뭐의 차이냐면은 실제치랑 기대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를 상회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컨센서스를 하회하면 어닝 쇼크라고 하죠. 근데 그 컨센서스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치의 합의 평균이에요. 컨센서스가. 그거를 많이 뛰어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은 거고 그거에 많이 하회하면 어닝 쇼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그 기대치랑 실제 나온 실제치의 차이인데 실제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실제치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0을 넘어섰죠. 0을 넘어섰을 때가 언제죠? 지금 8월 달, 9월 달 그리고 그 기점으로 어떻게 딱 가르면 이 점선이 저번에 B컷을 쳤을 때입니다. B컷을 치고 나서 마이너스 20 밑에 있던 게 0을 지나가지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 40을 찍고 35.70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B컷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른 지표들도 여러 개 봐야겠죠. 근데 요것만 보면은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컷을 치고 나서 이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3바닥, 4바닥을 그리고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2023년도 초반 저기 고점 2개 있죠. 그 고점 가까이 지금 다가섰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그 기대치보다 실제 성과가 월등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기대치 지수가 지금 2023년도 초반까지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었다. 저것만 보면. 자,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냐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고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기업의 성과입니다. 기업의 성과, 기업의 그로스 데이터, 성장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를 기점으로 이거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왜냐하면 B컷 치기 전에는 기업의 성장 데이터라던가 인플레이션이 그냥 들락날락 계속 제자리에서 횡보했습니다. 그렇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B컷을 치고 나서 확실한 방향성이 보이죠. 지금 확실한 방향성이 보이죠. 지금 기업의 이 성장 데이터는 확실히 경제의 성장 데이터는 확실히 올라간 게 보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떨어졌다가 지금 두 번째 바닥을 찍고 지금 고점 돌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경제의 성장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 두 개가 동행하는 상황이 결국 금리나 B컷 이후에 후행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밥도 안 먹고 고민하는 게 뭐다? 연준에서 물가랑 고용이다. 그래서 물가가 잡혔다고 판단하여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그 고용을 좋게 만들려고 했더니 다시 들썩이는 이 물가 때문에 물가 안정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그래서 자, 물가가 너무 치솟았잖아요. 코로나 위에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완전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완전 제로 금리로 간 상태에서 돈을 왕창 풀었는데 경기를 살리려고 경기를 살린 대가로 물가가 대폭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이제 정점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했죠. 그걸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가 금리 인상의 정점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턴에서 시작하는 어떤 초반부죠, 지금. 그래서 B컷 한번 쳤고 이번에 베이비 컷 한번 쳤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이나 경제의 성장 데이터가 올라가서 좋은데 문제는 또 물가라는 인플레이션의 두드러기가 또 도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또 B컷을 한 번에 더 치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저기도 이거잖아요. 우리 페이커 선수가 그 T1 소속인데 T1이 계속 적자라잖아요. 페이커 선수 연봉이 75억에다가 지금 스톡 옵션 받은 것만 50억이 넘어요. 지금 가치상으로. 근데 그렇게 페이커 선수한테 주어지니까 수입은 없는데 나가는 게 많은 거죠. 근데 그래서 연봉 상한제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셀러리 캡이라고 전부 합쳐서 선수단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도 해요. 너무 그렇게 연봉이 올라가면 적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같은 개념입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는 폭이 있는데 연준이 하려는 폭이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B컷을 치고 베이비 컷을 쳐서 벌써 75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쓸 게 얼마 안 남은 거죠. 나머지 쓸 게. 내년도까지 봤을 때도 자, 초록색이 2024, 올해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위에는 내년인데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제 간격이 얼마이냐면 딱 100bp, 내년까지 쳐도 100bp 안에서밖에 금리 인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카드를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봉 셀러리 캡처럼 선수단에 줄 연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미 대부분을 소진해버린 거예요. 소진을. 그러니까 뭐 아까 선수단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페이커 선수를 뭐 더 비싼 구단에 팔고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이거는 선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안에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이제 100bp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놨죠. 100bp를 올해 0.36, 내년에 0.625 정도. 요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계속 B컷에 치기에는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문구도 삭제를 해버렸고. 자, 이제 100bp 안에서 내년까지 움직인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상 내리기는 무리다. 자, 어쨌든 아까 뭐 그 CT 그 기업의 실적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높게 나온 그 차이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지금 35.7, 40까지 가까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그 경제의 성장 데이터도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기업들의 성장의 합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결국에 주식시장도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른 게 골드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그때 얘기 드렸죠. 누가 되더라도 골드는 오른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골드는 평생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노후 대비는 금부치로 한다고 했죠. 자, 골드가 올랐고 처음에 올랐고 그다음에 주식이 따라서 최근에 오르면서 달러 강세가 금의 하락을 불렀죠. 하지만 금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오르죠. 여기 보면은 달러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안전자산이잖아요. 달러, 미국의 달러와 금, 채권 이런 거는 다 안전자산인데 그 사이에서도 미묘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금이 계속 오를 때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였는데 여기 달러 강세가 이 주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급격히 나타나자 금이 이렇게 하락을 했죠. 물론 금을 초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오르지만 이렇게 그 중기 단기로 보면은 이런 달러랑 주가랑 연관 관계가 이렇게 상반된 관계가 이제 벌어지는 이 시점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금은 다시 올랐어요, 결국. 그렇죠? 금이 다시 오르니까 또 달러 떨어졌어요. 달러랑 금이 이런 시속 게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급락을 했고 수익률은 급등했죠. 반대. 금리, 수익률하고 가격은 반대예요. 주식이 폭등하면은 채권은 폭락하죠. 주식하고 채권은 또 반대되어 있으니까. 근데 또 채권, 금, 이 달러는 세 개가 안전자산이에요. 근데 안전자산 카테고리 안에서도 지네들끼리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지금 B컷 치고 베이비 컷 치고 이 효과가 인플레이션 두드러기로 다시 나타난다. 주가, 달러, 금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목적이 뭐 아까 전에 기업의 실적은 좋아졌고 경제 성장 데이터도 좋고 하는데 문제는 물가가 다시 들썩어 버리면은 자, 물가랑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 맨날 읊어. 이번에도 또 읊었어, 파월이. 자, 파월이 아주 그냥 고지식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딱 생긴 대로. 자, 여기 우리 법문에 보면요. 여기 완전 고용하고 이 저기 물가 안정 이거 두 개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국민들을 전부 국민들의 어떤 삶에 영향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구에만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파고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긋나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처음에 2%로 간다는 확신이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제 고용만 보자 이렇게 됐는데 고용을 조금 살리려고 이 금리를 인하해 버리니까 또 물가가 들썩어 버리니까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금리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여기 이건 또 저기죠. 아까 이 B컷 기점으로 다 인플레이션 오르고 성장 데이터 오르고 뭐 CT 지수 오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오르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그걸 올린 대가로 다른 게 올라 버렸어요, 이게. 이게 모기지 금리인데 모기지 금리가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싸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라고 했더니만 모기지 금리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023년도 말을 금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무려 7.24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을 사려면 7.24를 주고 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고민인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모기지 금리 폭탄을 맞았다. 자, 그래서 이 연준을 무엇을 했나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25pp 내려서 4.5에서 4.75 범위로 인하했고요.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위험이 대략 균형을 유지한다고 표기를 해놨고요. 노동시장은 대체로 완화되었다고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이번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보험원 혼자 반대했는데 이번엔 만장일치였고요.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요거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인플레이션이 2% 간다는 자신감이 없어졌거나 혹은 지금 약간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대체로 완화되어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정리된 부분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실적 두 개만 보고 넘어가죠. 자, 퀄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19% 증가했고요. 와, 순이익 96%, 주당 순이익도 96%, 그리고 조정을 해주니까 2.69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것도 33% 증가했네요. 자, 퀄컴의 실적 아주 좋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IT 기업의 실적은 아주 좋죠. 자, 우리나라만 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얌브랜드 볼까요? 매출이 7%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마이너스 8%. 소비재는 별로 지금 좋지가 않군요, 식품은.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 8%겠고요. 그 다음에 그 조정을 해주자 1.37로 조금 올랐죠. 근데 그 지표도 마이너스 5% 떨어진 겁니다. 자, 식품주는 별로 안 좋았고요. KFC가 12%, 타코벨이 6%인데 피자헛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다 나왔죠. 피자헛. 우리 동네 피자헛 갑자기 어디 갔어요? 피자헛 다 폐점하고 있다고. 피자헛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실적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추가금리 인하 단행부터 기업의 실적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그 FOMC 이번 연도에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마지막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어떻게 말할지 궁금해서. 트럼프 형님, 이번 금리 인하 타이밍은 마음에 들어?